원샷스 짧은 치마 뜨거운 여름 소금땀 피지땀 흐른 곳도 흘러도 이 식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웹드라마 쪽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배우 서수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에 재직하고 있는 김창남입니다. 더숲 트리오라고 우리 학교 교수들 저 말고 두 분, 네. 그래서 세 명이 일종의 직장인 밴드죠. 저는 주로 이제 노래 부르고 기타 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 세대는 그 드라마 그러면 거실에서 텔레비로 보는 네. 식구들과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세대라 핸드폰으로 보는 드라마라고 생각하시면 쉬우실 거예요. 그럼 주로 요즘 젊은 사람들 얘기를 많이 다루겠네요? 네, 아무래도 저도 지금 대학생 역할을 하고 있고 내용 전체가 대학교 캠퍼스 학생들 얘기라서 20대 분들이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의 대학 생활이나 20대 혹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저희 대학 시절은 별로 이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별 낭만도 없었고 굉장히 살풍경한 시절이었다고 생각해요. 대학 안에 늘 경찰이, 전투 경찰이 상주를 하고 있었고 또 뭐 곳곳에서 늘 거의 매일 최루탄이 터졌고 또 뭐 내 눈앞에서 친구들이 끌려가고 잡혀가고 이런 모습을 늘 봐야 되는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무슨 낭만 찾고 막 우리끼리 기분 좋다가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내가 지금 이런 자의식이 문득 생길 만큼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불행한 세대의 대학 시절이었다는 생각을 해요. 학교 안에 경찰들이 상주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학생들이 모여서 뭐 노래라도 부르면 바로 이제 와가지고 끌려가고 그런 시절이었죠. 1987이라는 영화에서도 네네.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선생님 대학 시절이랑 비슷한 내용 같아요. 바로 그런 시절이었어요. 누가 다시 20대 시절로 돌려보내줄까?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좋다고 그러지 네. 않겠어요? 근데 저는 싫어요.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기 싫어요. 왜요? 너무 힘들었으니까. 불행하고 불편하고 늘 불안하고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뭐 언제 나도 잡혀갈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느낌이 늘 있었고 실제로 많은 이른바 운동권 간 학생들이 감시당하고 그러던 시절이었잖아요. 아니 그 방금 말씀드린 영화에서도 6월 민주항쟁을 다룬 영화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날이 오면? 이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 나올 때 훨씬 더 슬퍼지고 뭔가 그 시대의 내용을 네. 들은 것 같고 그날이 오면이 이제 그 80년대 가장 대표적인 민중가요 중에 하나죠. 제 친구가 작곡한 노래고요. 네. 우리 세대가 늘 함께 불렀던 노래입니다. 민중가요라는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한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운동권에서 운동하면서 불렀던 노래죠. 근데 이제 그 연원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 독재 정권,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어떤 사회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건 공식적으로 표현될 수가 없었어요. 그 대중가요나 이런 거 다 검열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노래들은 다 소위 지하화, 언더그라운드로 그래서 대학생들이 몰래 술을 먹거나 자기들끼리 이럴 때 부르거나 아니면 이제 나가서 시위를 할 때 부르거나 그런 노래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노래들을 이제 민중가요라고 부르는 겁니다. 원래 노래라는 게 굉장히 이제 비교적 짧고 네. 또 쉽게 전파되는 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사회운동이나 혁명이나 이런 시기에는 늘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몇 년 전에 촛불 집회 기억나시죠? 네. 네. 거기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모일 수 있었던 데에는 노래가 있었다는 거죠. 노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 이제 민중가요를 그래서 우리가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그런 상처와 그 역사적인 굴곡을 기억한다면 바로 민중가요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뭔가 다 같이 뜻을 모아서 부르는 부르는 그런 노래였죠. 힘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꼭 그렇게 세고 네. 막 싸우는 투쟁적인 노래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민중가요 중에도 굉장히 이제 혼자 조용히 서정적으로 성찰적으로 그렇게 부르는 노래들도 많이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님을 위한 행진곡 제목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봤죠? 네. 이게 이제 80년대 가장 대표적인 민중가요라고 할 수 있어요. 광주항쟁의 네. 역사를 배경으로 탄생한 노래이고 또 아침 이슬 네. 알죠? 네. 이건 70년대를 대표하는 민중가요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뭐 소라 푸르른 소라라든가 사계라는 노래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80년대 후반에는 노동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노동가요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단결 투쟁가랄까 이런 굉장히 투쟁적인 그런 노래들도 많이 나왔죠. 들리는 노래들로 그냥 듣기만 했는데 그렇게 뜻이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민중가요라는 게 그렇죠. 혹시 금지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군사독재 시절에는 금지곡들이 참 많았어요. 특히 이제 70년대에 그 금지곡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70년대 초반에 대학생들이 이제 나와서 그 당시 청년 세대들이 굉장히 그 당시의 정권의 가장 큰 저항 세력이었어요. 당시의 청년 세대는 그 사고방식이나 문화가 달랐죠. 네. 그래서 좀 자유롭고 그런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젊은 세대 남자 대학생들이 머리도 기르고 이제 이런 문화들이 있었어요. 대학 시절에. 그런 걸 청년 문화라고 불렀어요. 근데 당시 박정희 군사독재 입장에서는 청년 문화가 아직 꼴 보기 싫은 거야. 왜냐하면 그 정권은 기본적으로 사회 전체를 군대처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뭐 조국 근대화 맨날 그런 얘기 했지만 사실은 조국 군대화였어요. 그래서 미니스커트도 못 입게 하고 그러던 시절이거든요. 그때 그 청년 문화를 그래서 억압을 한 거죠. 그 과정에서 대학생들이 좋아하는 많은 노래들이 금지곡이 된 거예요. 그게 1975년에 그때까지 나온 모든 대중가요를 재심사해서 수백 곡을 동시에 금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금지된 노래 중에 많은 노래가 이제 지하화해서 몰래 부르는 노래가 된 거죠. 이게 이제 민중가요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80년대가 되면 거의 대학마다 노래패들이 생겨. 노래 동아리들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직접 노래를 작곡하기도 하고 또 불리는 노래들을 모아서 악보집을 발간하기도 하고 또 불법 테이프를 제작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노래 운동이라는 게 활발하게 벌어지죠. 그게 이제 80년대 민중가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금지곡들은 계속 못 듣는 거예요? 그랬죠. 그 거짓말이라는 노래 들어봤어요? 그럼 제목은 들어봤는데 노래 들으면은 알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미 다 히트쳐서 다 알고 있는 노래인데 75년에 금지가 돼요. 거짓말이라는 노래의 금지 사유가 뭔지 알아요? 이유가? 불신풍조를 조장한다. 거짓말이야. 아, 그 말을 해서. 그런 이유였어요. 또 웨블러라는 노래는 그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영화에 삽입이 됐는데 거기 장발 단속하는 장면에서 경찰이 이제 지나가는 대학생 야 거기서 그랬는데 막 도망가면서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말하자면 공권력에 대한 도전인 거죠. 네. 그런 이유로 금지가 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가 없는 네, 진짜. 일들이죠. 그럼 금지곡들이 언제부터 그럼 저희가 듣고 풀리게 된 거예요? 이제 87년 6월 항쟁이 네. 있고 6.29 선언이 나오고 이제 민주화의 국면이 확 열리죠. 그때 그 많은 곡들이 일단 해금이 됩니다. 청년 문화의 금지곡들은 이미 이제 대중가요로 나왔다가 금지됐던 네. 아침 이슬 같은 노래가 해제가 됐어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묶여 있는 노래들이 있었어요. 팝송은 여전히 묶여 있었고 금지곡 월북 작가들의 작품들도 여전히 묶여 있었죠. 이게 이제 해금된 거는 김영삼 정부 시절 1994년이에요. 방송위원회에서 연락이 와서 좀 와달라고 갔더니 이제 전문가들 여러 명이 DJ도 있었고 뭐 평론가도 있고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가 이제 지금까지 그 쌓인 팝송 금지곡이 4,000곡이 넘는데 이제 재심사를 하겠다. 해금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중에 4명이 이제 뽑혀서 그 7월, 8월 이 2달간 그 여름에 더울 때 매주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이만큼 쌓여있는 금지곡들 악보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해금을 시켰어요. 그 4명 중에 1명이 저였어요. 그래서 보헤미안 랩소디도 그때 그 앞에서 놓고 이제 이거 원래 그 가사에 그 살인이 묘사가 됐다. 네. I killed a man 뭐 이런 가사가 있죠. 그래서 폭력이라는 이유로 금지가 된 건데 제가 이제 이거 해금시켜야 된다 그랬죠. 그때 이제 그래도 뭐 좀 문제 있지 않아 뭐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팝송 아무도 가사 안 듣습니다. 그리고 가사를 들어서 알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4명 중에 한 분이 저랑 굉장히 죽이 맞아서 네. 제가 해금식회 강력하게 또 함께 이렇게 주장을 해주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서병후 선생이에요. 네. 팝 컬럼니스트로 유명했던 분인데 그분이 바로 타이거 JK의 아버지예요. 아, 제가 아는 그 타이거 JK. 그렇죠. 그분하고 같이 저랑 해금을 시켰죠. 감사합니다. 제가 덕분에 그런 문화들을 다 접했던 것 같아요. 지금 K-팝, 뭐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 우리나라 문화들이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이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예전에 그런 과정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까지 된 것 같고 이게 민주주의가 많이 발전되고 자유로워지면서 저희가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제가 이제 가끔 뭐 기자들이나 이런 데서 질문을 많이 받아요. 한류가 그렇게 갑자기 지금 세계를 놀라게 할 정도로 융성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 뭐 디지털 시대가 와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이니까 이제 그런 뭐 측면도 분명히 있고 그렇지만 하나를 대라 이유를 한다면 민주화죠. 만약에 민주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면 군사 독재 시절이 지금까지 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절대로 한류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생충이라는 영화 찍었겠어요? 못 찍었을 거예요. 봉준호라는 사람이 영화 했을까요? 아마 못했을 거예요. 처음부터 이 판에 들어갈 수가 없어라고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당시 우리 세대 중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해봐야 검열 다 당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아무것도 못하는데 곡 써봐야 검열 다 당해서 내 이 얘기 다 가사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 이제 언더그라운드로 하고 민중가요 활동으로 갔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나중에 이제 민주화가 됐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1996년이 되면 검열제도가 완전히 사라져요. 사전검열제도가. 그때 이제 그 역할을 했던 분이 정태춘 씨였고요. 우차사 이런 사람들이 이미 이제 활동하면서 어쩔 수 없이 검열이 해제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누구나 하고 싶은 대로 음반도 내고 음원도 내고 테이프도 내고 영화도 찍고 할 수 있게 된 거죠. 지금 우리가 한국 대중문화의 어떤 그런 놀라운 저력 이건 사실은 바로 그런 과정 민주화됐고 그 속에서 자유로운 창작의 저변이 확대되고 문화적 다양성이 확보되고 이런 과정에서 가능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기억을 하고 살아야겠어요. 너무 당연하게 보고 들었던 문화들이라서 민중가요가 이렇게 노래가 여러 개가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 민중가요 중에는 처음에 80년대에는 불법 테이프로 몰래 부르는 노래였다가 87년 이후 민주화 국면에는 그게 이제 조금씩 검열의 폭이 넓어지면서 합법적으로 그래서 방송도 타고 그랬던 노래들도 꽤 있어요. 예를 들면 노래를 찾는 사람들 들어봤어요? 이게 세트장에 LP판 노차싸 그렇죠.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바로 이 음반들이 이제 노래를 찾는 사람들 음반인데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부른 많은 노래들은 사실은 그 87년 이전에 그 지하에서 불리던 노래들이에요. 그게 민주화 국면이 열리면서 노차싸가 합법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음반도 되고 심지어는 방송도 나오고 심지어는 가요 차트에도 올라가고 또 그 노래 중에 일부는 리메이크도 되고 그랬죠. 소라 부르는 사람은 MC 스나이퍼. 알아요, MC. 예. 또 사계라는 노래는 거북이. 거북이 노래들도 몇 개 알아요. 예. 그런 식으로 리메이크도 되고 제가 사실은 노래를 찾는 사람들 창단 멤버예요. 이렇게 몰래 듣는 노래가 지금의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다 만들어준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좋은 이야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아카펠라 그룹 아카시아라고 하는 팀의 송승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 두 선생의 역사 공장이라는 역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역사 스토리텔러 한영준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게 2000년대 중반 학번이다 보니 네. 이게 그 당시 90년대 초반의 학생 운동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많이 좀 부족하거든요. 네. 그 당시 학생 운동이 그 이전의 학생 운동과 좀 달라지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네. 생각해보면 학생회가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면서 이제 한국 대학 총학생회나 한 총련이 이제 조직적으로 막 커 나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적어도 뭐 학생 운동이나 정치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조차도 학생회라는 건 적어도 우리를 대표하는 애들이구나. 이런 어떤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뭐 없었던 뭐 생활에 대한 뭐 그런 어떤 투쟁도 학생회가 했었고, 네. 학원 자주 뭐 이런 거, 학생 복지, 등록금 문제 이런 것까지 다 학생회가 대표자의 입장에서 학교와 또 사회와 이렇게 대화를 또 주도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조금 더 학생의 그 학생 운동의 분위기도 이렇게 덩달아 좀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 운동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활성화가 되었던 게 어떻게 90년대 그렇죠. 초반의 분위기였거든요. 네. 그러면은 함께 성장했던 민중가요도 그때 좀 더 다양화되고 활성화가 되었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네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90년대 초반에 학생회 만들어지면서 그 학생회도 전국적인 조직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말하자면 그 노래를 잘하고 문화 역량이 뛰어난 네. 예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들 하나씩 모으기 시작해서 각 지역 총련이나 그 단체별로 소위 노래패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노래를 만들고 이거를 음반화하면서 정말 다양한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이 생각하고 학생이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어떤 민중가요들이 네. 하나씩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사회적으로도 그때 당시 나왔던 노래들이 90년 초에 뭐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이런 노래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누가 들어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함께 느낄 수 있는 이런 지금까지도 노래들. 리메이크가 되는 그렇죠. 노래잖아요. 네네. 굉장히 유명한 곡이죠. 네네. 우리 컬트 뭐 이 분들이 네네. 약간 가사를 바꾸긴 하셨지만 네. 되게 좋은 노래잖아요. 이렇게 민중가요들이 조금 더 다양화된 이 시기와 그 학생 운동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게 교묘하게 좀 맞물려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민중가요들이 발달이 되는 시기에 학생회가 또 발달이 되다 보니 네. 학생 쪽에서 나오는 민중가요들도 이렇게 더 많아지고 날개라는 노래도 네네. 90년대 후반에 조가순이 만든 그 통일 노래거든요. 네네. 어떤 이런 즐겁고 이런 노래들도 있었고요. 물론 뭐 초반부터 뭐 학생 운동 쪽에서 그런 어떤 즐겁고 신나는 노래를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도 그 음악적인 예술적인 다양화 속에서 민중가요도 계속 더 발전해 나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제가 느꼈을 때 민중가요는 약간 투쟁을 하고 뭔가 무슨 뭐 진군가 네. 약간 이런 느낌의 노래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 90년대는 해당이 되지 않았다. 물론 그때도 있었긴 했겠지만 네네네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해당이 되지 않았다보다 그 전까지 투쟁과 일변도의 어떤 그 민중 음악에서 7, 80년대에는 그렇죠. 이제 그러다가 그 투쟁가 아니고 막 발라드도 너무 막 어렵고 막 세고 슬프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90년대 들어서 이제 학생들이 좀 더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기 시작하면서는 네. 좀 더 밝고 누구나 함께 듣고 즐기고 따라 부르고 춤도 출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 뭐 학교 축제를 하더라도 그때는 대중 가수보다 민중가요 가수들을 더 많이 이제 학생들이 찾아주고 그렇게 막 공연도 많이 더 하게 해주고 이런 또 풍토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민중가요를 하는 학생 그 노래패들도 보다 더 이 친구들이 우리 음악을 듣고 함께 부르고 할 수 있게 하려면 음악적인 좀 완성도도 있어야 되고 내용도 조금 더 좋아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생활 밀착적인 노래들도 나오기 시작했었고 뭐 조국과 청춘의 뭐 아버지와 통닭 한 마리 네. 뭐 이런 노래도 있었고 뭐 천리마의 뭐 장마비 뭐처럼 밤 이런 아름다운 되게 서정적인 풍경과 뭐 사랑 얘기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 이전까지 없었던 어떤 이게 학생 민중가요 문화가 조금 더 이 민중가요 속에 녹아 들어가기 시작한 그때가 90년대 초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실제로 학생들이라든지 대중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반응은 사실 그 대중가요보다는 좀 못했지만 미흡했지만 그래도 재밌네
함께 부를 수 있겠네, 즐길 수 있겠네. 나름 뭐 영향력 있는 뭐 조국가 총선 같은 경우는 네. 좀 그랬었고 그래서 재밌게 공연도 하고 학우들과 함께 즐기는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해보면. 1990년대 이제 초중반까지만 해도 이렇게 활황이었던 이 학생운동과 민중가요가 뭐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1996년에 연세대 사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학생운동이 여론이 좀 안 좋아지고 네. 그리고 하필이면 97년에는 IMF 사태가 또 터지면서 그렇죠. 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사회 변혁이나 개혁보다는 개인의 생존으로 넘어가면서 사회, 문화, 정치, 경제가 급격하게 변화를 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학생운동이라든지 그리고 이 사회 변혁을 함께 꿈꾸고 있는 이 민중가요들도 좀 위축되었다라는 느낌이 저는 드는데 실제로는 네, 네, 네. 어땠나요? 사실 그 96년 연대 항쟁, 연대 사태를 겪으면서 학생운동이 확 한 번에 쇠락을 하다 보니 네. 이 학생 쪽에서 나왔던 민중가요도 물론 쇠락의 길을 걸었던 건 맞아요, 초반에. 그런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보다 더 좋은 노래, 보다 더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고, 그런 어떤 일환들이 우리 선배님들과 그때 당시에 나왔던 뭐 인터넷이라는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중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음악을 전해주고 그냥 단순한 음악이 아닌 민중가요라는 것들을 그들에게 더 들려주고 사회 참여를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났거든요. 그러면서 생겨났던 게 민중가요의 그 김호철, 윤민석이라는 커다란 작곡가 두 산맥이 있는데 양대산맥이에요. 양대산맥이죠. 네. 학생운동 쪽에 조금 더 기반을 가지고 시작했던 윤민석 선배님이 네. 송앤라이프라는 기획사를 네. 1인 기획사에 가까운데 그걸 기반으로 음악을 만들고 유통을 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예전에 불렀던 노래들로 리메이크를 하고 네. 보다 더 대중들이 듣기에 좋고 그때 당시에 IMF를 거치고 사회 변혁이 좀 급속도로 일어났었잖아요. 네, 네. 개인의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욕구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민중가요를 통해서도 이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어야 되겠다. 거기서 나왔던 음악들이 인터넷이라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좀 이렇게 많이 퍼져 나갔었고 실제로 그 정말 많은 대중 집회에서 민석영의 노래가 불려지고 그게 향유되고 막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민중가요도 물론 학생운동이 쇠퇴를 함은 있었지만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음악적인 예술적인 어떤 다양함과 발전에 있어서는 어떤 또 약이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인터넷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그렇죠. 그 민중가요 내에서도 플랫폼이 생기면서 그렇죠. 좀 더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었던 그런 그러면서 기회가 보다 더 좀 듣기 쉽고 부르기 쉽고 이지 리스닝 뭐 이런 음악으로 네네. 민중가요도 투쟁가 일변도보다는 투쟁가조차도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을 그 발전적인 노력을 하면서 90년대 말에는 그래도 사회 노래패들의 어떤 노력도 있었고 물론 이제 학생운동이 쇠퇴를 하고 한 청년이 없어지면서 학생 노래단들은 이제 자취를 감췄지만 이제 이 사람들이 사회로 나오면서 예전에 학생으로서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더 좋은 노래들을 조금 더 젊고 밝은 노래들 사회 변혁에 말하자면 함께 할 수 있는 노래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더 해왔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학생운동과 이 민중가요 노래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 정말 좋은 노래와 이야기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이고 예,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저도 오늘 되게 옛날 생각하면서 이런 얘기하니까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 되게 좋은 시간 만들어 주셔서 저도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민중가요 그룹 꽃다지에서 노래하고 있는 정혜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배지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혜 씨는 연기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요 며칠 지혜 씨가 어떤 작품을 하시는지 보고 왔거든요. 아, 네. 짧은 대본이라고. 네. 그래서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래를 하니까 네. 연기의 세계도 많이 궁금하거든요. 아. 그래서 지혜 씨는 어떻게 연기의 길로 들어오게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엄마랑 어릴 때부터 드라마 보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우연히 드라마를 보다가 저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호기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연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19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연극영화과 입시를 준비하면서 네. 연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 지금 현직 민중 가수라고 그러니까 민중가요라고 이제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거나 네. 아니면 좀 편견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무슨 사연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담은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약간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부당한 어떤 일에 처해서 네.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함께 그분들과 함께 하면서 그 내용을 담아서 이제 전달해 드리고 같이 힘도 내고 이제 같이 부르는 노래가 민중가요가 아닐까 싶고 또 살면서 또 좀 나은 세상을 보고 싶잖아요. 네. 좀 더 더불어 같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많이 바라는 분들 꼭 함께 할 수 있는 노래가 민중가요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네. 부르고 있습니다. 민중가요. 저는 제가 떼창이라고 생각하면 네네. 이철이 월드컵이 되게 기억이 남거든요. 그렇죠. 네. 대단했죠. 네, 그때 필승코리아 네. 그 노래 부르면서 길거리에 사람들 다 같이 나와가지고 응원하고 했던 게 제가 되게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생생하게 기억에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역사 속에서 네. 역사 현장에서 떼창처럼 이렇게 다 함께 불렀던 노래가 정확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민중가요는 항상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그래서 같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이제 세월호 관련해서 이제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노래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항상 광화문에서 모여서 많이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광화문에서 라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나라라는 이런 음악 그룹 노래가 있었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노래도 있었죠. 아마 들으시면 알 수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세 개의 노래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네. 민중가요의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이렇게 다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부르는 노래이다. 맞나요? 네, 이거 맞죠. 같은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같이 한 입으로 부른 노래이기 때문에 같이 공감을 많이 하는 네, 노래이기도 네, 하고 네. 그래서 같은 율동을 하면서 마음을 모으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뭐 특히 이제 대학생들을 위주로 많이 하긴 했지만 네. 그래도 어떤 그런 큰 어떤 집회나 문화제 때 보면은 딱 그 반주만 나오면 딱 뛰쳐나와서 같이 율동하고 그런 노래들이 몇 곡이 있어요. 네. 예, 뭐 예를 들어 바위처럼이라든가 아마 그것도 민중가요의 큰 특징이 아닌가. 어렵지 않지만 그냥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민중가요의 매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처럼 20대 여성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소개해주고 네. 싶은 노래가 있으실까요? 많죠. 민들레처럼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박노해 시인의 시에 조미나라는 작곡가님이 붙이신 노래인데 가사를 보면 특별하지 않을지라도 결코 빛나지 않을지라도 흔하고 너른 들풀과 어우러져 거침없이 피어나는 민들레라는 그런 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도 약간 자존감 떨어지고 약간 힘들 때 그 가사를 보면서 살짝 이렇게 눈물도 흘리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일하시면서 약간 위로가 필요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제가 아무래도 결혼을 하고 이제 아기가 있을 때부터 데리고 다니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담을 이제 가사로 써가지고 만든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제목은 한결이라고 저 딸이거든요. 네, 아기 때부터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활동을 했으니까 그 이제 이야기를 담은 노래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아직 때가 아니시지만 결혼하시고 그러면 조금 힘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제가 요즘 너무 음악들이 시끄럽고 아이돌 음악도 너무 귀가 아프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막 어두운 노래는 아니고 막 발라드 같이 좀 잔잔한 노래라 들으시면
귀도 편해지시고. 너무 네.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민들레처럼이라는 곡도 네네. 짧게 들었지만 너무 와닿고 네. 제가 한번 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민중 가수 일을 하신 것 같은데 어쩌다가 민중 가수가 되신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학교 들어와서 이제 제가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동아리는 노래 부르는 동아리를 한번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찾아봤어요. 네네. 근데 있더라고요. 아, 근데 처음부터 민중가요를 알고 들어간 건 아니고 네. 들어가 보니까 네. 그래서 그때만 해도 대학 동아리에 민중가요 동아리라든가 어떤 그렇게 있었어요. 네.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뭐 가사나 아니면 멜로디가 많아서 그리고 가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든가 어떤 그런 사회적으로 약간 제가 모르고 있던 게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보탬이 되고 싶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 노래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함께 활동하시는 팀이 가장 오래된 노래패 중에 하나라고 네. 들었는데 네. 맞을까요? 네, 맞고요. 네. 네. 호따지가 1992년도에 창립을 했어요. 아, 네. 그래서 원래 그 전에 다르게 활동하겠던 두 팀이 합쳐서 92년도에 끝까지 창립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올해가 30주년이 됐습니다. 30주년. 네, 그래서 지금까지 네. 또 함께 해주신 분들한테 감사하기도 하고 네. 또 어떤 기념하는 일을 좀 만들어 보고자 뭐 음반도 준비하고 있고 또 공연도 하려고 준비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럼 30주년 기념 공연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해야죠. 올해는 아니고 네. 뭐 내년이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꽃다지처럼 아직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으신가요? 그때 한참 민중가요가 많이 불려질 때에는 팀이 좀 많았어요. 근데 지금 없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라는 노래 그룹이 있고 네. 뭐 희망새 요즘에는 좀 솔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아니면 그 팀 안에서 네. 자기 고유의 개성을 가지고 솔로 음반을 내서 또 개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한테는 아직도 민중가요라는 게 좀 생소하고 낯설고 그런데 네. 민중가요 하면 저는 근데 좀 세다라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세고 좀 진지하고 좀 무거운 분위기 네. 이런 느낌이 강한데 집회만 떠올려 봐도 머리에 막 빨간 띠 두르고 조끼 같은 거 입고 좀 강하잖아요. 그쵸. 네. 네. 요즘은 어떤가요? 요즘에도 어떤 그런 현장이나 집회에 가면은 그런 분위기가 많죠. 뭐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뭐 시끄럽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자리는 왜 싸우는지 또 어떤 걸 알려야 하는지 그런 게 좀 알아야 되는 자리잖아요. 네. 그리고 서로 힘을 내서 싸워야 되는 자리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노래를 많이 틀기도 하지만 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렇지 않은 노래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힘을 내야 된다는 게 꼭 뭐 으쌰으쌰 해야 되고 네. 크게 시끌벅적하게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민중가요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자기한테도 위로가 되는 노래가 많아요. 그리고 밝은 노래도 많고 그리고 아까 춤추면서 할 수 있는 노래들도 꽤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SPC 집회 현장에 가보고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 가보면은 그냥 일반 대중가요를 개사해서 자기 개사해서 자기네들 의미를 담아서 하는 물론 꼭 민중가요는 아니지만 네. 민중가요 역할을 하고 있는 네, 그런 노래들도 있죠. 그게 아마 새로운 문화라면 문화가 될 수 있고 네. 좀 나이 드신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모이는 자리에 가보면은 그 내 나이가 어때서 네.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노래도 개사를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 하고 또 젊은 사람들 같이 부르면서 힘을 내기도 하거든요. 또 얘기 드리고 싶은 노래 중에 하나가 정규조 노래패에서 만든 가지오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네, 그 노래도 이제 함께 부르면서 세지 않은 노래, 세지 않고 같이 즐겁게 같이 하면서 싸울 수 있는 노래라고 할 수도 있죠. 오늘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저랑 또 이렇게 네. 시간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요즘에는 20대 만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게 전화